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로 핵심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머더덕 유튜브 채널의 언더스탠딩 덕레이크 영상을 좀 살펴볼 건데요.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요즘 아주 흥미로운 이름이죠. 덕레이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데이터 쪽 보면 아이스버그, 델타레이크 이런 기술들이 막 경쟁하는 테이블 폼의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뜨겁죠. 근데 여기에 덕레이크라는 이름이 딱 등장했어요. 이게 기존 방식들이랑 뭐가 다른 건지, 또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지. 덕레이크의 핵심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상당히 혁신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 데이터 레이크의 좀 골칫거리였던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수십 년간 검증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다시 가져왔다는 점.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좀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자료가 바로 그 덕레이크의 등장 배경, 그리고 이게 왜 독특한 접근법인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건 사실 기존 데이터 아키텍처의 어떤 한계점에서 시작되거든요. 한계점이라면요? 왜 테이블 포맷이란 게 필요해졌는지, 그리고 이제 덕레이크가 어떤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는지 그 흐름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제의 시작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 예전 데이터베이스 방식 말이죠. 데이터 저장하고 처리하는 게 하나로 합쳐져 있었잖아요. 네, 통합되어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 회사 기술에 너무 묶인다거나 벤더 락인 아니면 저장 용량하고 컴퓨팅 자원을 좀 분리해서 유연하게 늘리기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파케이 같은 그 분석에 좀 최적화된 개방형 파일 포맷으로 S3 같은 클라우드 캡처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요. 아, 그러네요. 필요할 때 스파크나 요즘 많이 쓰는 덕DB 같은 엔진으로 분석하는 방식. 이게 바로 데이터 레이크 개념이죠. 그렇죠. 저장과 연산을 분리한다. 네, 분리해서 유연성은 확실히 높아졌는데 근데 대가가 있었어요. 될까요? 어떤? 예를 들어 데이터 변경의 원자성, 일관성 같은 우리가 ACD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중요한 기능들 있잖아요. 네,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이죠. 그리고 뭐 스키마 변경 관리라던가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타임 트래블 같은 기능들, 이런 걸 좀 포기해야 했죠. 왜냐면 파케이 파일 자체가 한번 쓰면 수정이 안 되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파일 기반이니까 그런 제약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다시 구현하려고 아이스버그나 델타레이크 같은 테이블 포맷이 등장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데이터 파일 위에다가 뭔가 메타데이터라는 추가 정보를 얹어서 관리하는 방식인 거죠. 네, 맞아요. 이 테이블 포맷들이 뭐냐면 어떤 파일들이 지금 현재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지, 또 스키마는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런 정보들을 별도의 메타데이터 파일에 기록하는 거예요. 주로 제이슨이나 아브로 형식을 쓰고요. 그런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았나 보네요. 네, 이것도 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테이블 변경이 되게 잦으면 이 메타데이터 파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거든요. 아, 파일이 계속 쌓이는군요. 다 읽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이게 만만치가 않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별도의 카탈로그 시스템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덕레이크가 다른 길을 가는 거군요. 그 메타데이터를 파일이 아니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고요? 네, 바로 그게 덕레이크의 핵심 차별점입니다. 이게 덕DB 개발팀이 만들긴 했지만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표준을 지향하고 있어요. 오, 개방형이요? 네,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뭐 덕DB 자체나 SQLite를 쓸 수도 있고요.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아마 포스트그레스QL, MySQL처럼 이미 잘 검증된 그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물론 실제 데이터는 여전히 파케이 파일로 S3 같은 곳에 두고요. 근데요, 그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쓴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관리 포인트가 오히려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운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당연히 고려할 점도 있겠죠. 하지만 그 메타데이터 변경 작업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왜 효과적인지 알 수 있어요. 메타데이터 변경 작업의 특징이요? 네, 예를 들어 버전 관리가던가 스키마 수정 같은 작업들. 이런 작업들은 데이터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무엇보다 트랜잭션 보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정확해야 하니까. 바로 이겁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이런 작업에 수십 년간 최적화되어 왔어요. 수많은 작은 메타데이터 파일을 막 뒤짓는 대신에 그냥 딱 한 번의 SQL의 쿼리로 필요한 모든 메타데이터, 뭐 현재 스냅샷이라든지
파일 목록 같은 것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영상에서도 언급되는데 전체 데이터 크기에 비하면 메타데이터는 정말 극히 일부거든요. 10만 분의 1 미만이라고 하니까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부담도 사실상 거의 없고요. 비유하자면 막 쌓여있는 종이형 수증 더미를 뒤지는 대신에 잘 정리된 가계부 앱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오,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럼 더크라이크도 기존 테이블 포맷처럼 ACD 트랜잭션이나 스키마 변경, 시간 요행 같은 핵심 기능들을 다 지원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영상 시연 부분을 좀 요약해보면요. S3를 데이터 저장소로 쓰고 클라우드 기반 포스트그레스QL, 여기서는 슈퍼베이스를 썼는데 이걸 메타데이터 저장소로 연동해서 더크레이크 테이블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새 열을 추가하거나 스키마 변경, 특정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작업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다 ACD 트랜잭션을 보장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할 때는 새 데이터 파일이랑 삭제 정보 파일이 S3에 추가되고 관련된 정보는 포스트그레스QL에서 관리되는 방식이죠. 아, 기존 파일은 그대로 두고요? 네, 그런 식으로요. 물론 특정 과거 시점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시간 여행 기능도 문제없이 잘 작동했고요.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덕레이크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를 파일 대신에 이미 검증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기존 테이블 포맷들이 가졌던 어떤 복잡성이나 성능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실제 데이터는 여전히 저렴한 객체 스토리지에 두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메타데이터 관리 방식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덕레이크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처럼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해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접근 방식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 데이터 레이크 환경에 정말 더 나은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복잡성을 낳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